먼저 특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특허가 왜 중요하고 특허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오벤처 알테오젠이 사노피에 기술 수출을 했는데요. 무려 4.7조의 기술 수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LG 같은 경우에 독일 밀레의 로봇 청소기 기술을 빌려주고 특허료를 받는다는 기사가 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삼성은 애플하고 이제 소송을 쭉 진행을 했는데 무려 그 기간이 7년 동안 진행이 됐고 또 결국에 오랜 소송 끝에 2018년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은 강력한 IP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삼성은 애플에 무려 6천억에서 7천억 원 선의 그런 배상액을 지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엔지니어들은 논문을 어떤 발명을 하면은 논문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항상 발명자분들은 논문보다는 특허를 먼저 내고 그리고 논문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폴라로이드사가 즉석 카메라를 최초로 이제 발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코닥이 폴라로이드사의 즉석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런 필름을 제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닥은 자기들도 그 즉석 카메라를 제조를 하고 싶었는데 그 기술을 이제 뭐 많이 개발을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결국에 폴라로이드사의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출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소송 당시 1976년도였는데 폴라로이드사의 매출은 코닥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소송 끝에 합의로 결국에는 코닥은 8억 7,300만 불의 배상액을 지급해야만 했고 또 코닥은 공장을 또 폐쇄해야만 했고 700여 명을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폴라로이드사가 강력한 특허 장벽을 구축했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가 삼성전자하고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D램 제조 기술 관련해서 특허 10건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랑 삼성전자 등 19개사를 상대로 소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이제 개량 특허 등이 있었기 때문에 맞고소를 통해서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을 했고 그래서 1억 3,800만 불 상당의 로열티만 지불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삼성전자는 침해 판정 이후에 8,600만 불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또 노텔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파산해서 지금은 없는데 보유 특허가 무려 6천여 건이 있었고 기업은 파산했지만 뭐 구글이나 삼성 이런 회사들이 인수 경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애플 컨소시엄에 45억 불의 보유 특허 6천여 건을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 애플 컨소시엄이 삼성이나 구글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또 제기했고요. 특허는 기업은 파산했지만 그 보유 특허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벨상 수상자하고 그들의 특허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인슐린을 처음으로 발견한 프레드릭 그랜트 벤팅 박사인데 이분은 최연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토론토 대학에 단 1달러를 받고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제약회사와 손잡고 이후에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고 그 회사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라이 릴리사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인슐린과 페니실린을 상용화한 회사죠. 또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은 PCR 기술의 창시자인데 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바이오테크의 역사는
PCR 기술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PCR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월리스는 PCR의 그런 상업적 가치가 불분명할 때 회사를 퇴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로슈 제약회사 그리고 3억 불의 이제 기술을 양수할 때 보너스로 단지 1만 불을 받은 데 그쳤습니다. 물론 이제 월리스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이 물론 이제 노벨상을 수상해서 영광을 누렸겠지만 이렇게 특허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그리고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조금 전에도 쭉 말씀드렸듯이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이게 지식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이런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무형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독점 배타적인 무채재산권이기 때문에 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기술 판매를 통해 로열티 수입도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자기 발명이나 또 개발한 기술을 적시에 출원하고 권리화함으로써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특허 출원을 하면은 그 출원한 명세서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명세서가 공개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타인이 자기 권리를 무단 사용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할 때 정말 많은 그런 비용이 투입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R&D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고 그런 자금을 이제 바탕으로 또 이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특허 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또 우수 발명품 시작품 제작 지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많은 정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세제 지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식재산권은 왜 중요할까요? 경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바뀌었고 또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달라졌습니다. 또 창조적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됐고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70년대 이후 가전, 자동차, 반도체 등의 신사업의 발전, 그런데 핵심 부품 소재 수입을 유발을 했는데 수입 의존도가 높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 소득이 타 선진국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노동 투입 확대에 의한 성장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지식 재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이제 IP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하게 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고 그리고 저작권은 이제 창작과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지만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을 한 다음에 등록을 받음으로써 배타적인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특허권이 문제가 되고 실용신안은 물품의 외형, 형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허권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적용 범위 예시를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의 원천 핵심 기술, 엔진 제어 시스템 이런 거는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들, 백밀러, 컵홀더 이런 것들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또 상표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자동차의 명칭, 제네시스, 또 제작사의 명칭, 도요타, BMW 이런 것들은 상표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의 차체 형상, 의자의 형상 이런 것들은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특허권으로 돌아와서 특허권, 페이턴트라는 것은 오픈이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요. 즉 특허는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통해서 제3자가 이용, 개량해서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특허 제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도 그 천재라는 불길에 그 기름,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 더한 것이다, 특허는.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제 특허를 더 많이 발명을 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한다는 뜻이고요. 결국에 특허란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대가로 일정 기간 해당 발명에 대해 독점 배타적 사용 수익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입니다. 특허의 가치가 어떠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허권은 소유가 아닌 접속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은 한 명이 소유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 즉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노키아 회사는 망해도 특허료는 연간 6천억 원씩, 또 삼성은 MS에 연간 1조의 특허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퀄컴의 사례를 보면은 CDMA 원천 특허 기술의 로열티가 판매가의 5.25에서 5.75%에 해당하고 우리 기업이 지불한 로열티는 3조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회사의 특허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특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 전략이 회피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선행 특허에 대한 회피, 어떻게 회피해서 특허를 내야 되는지, 실시를 해야 되는지, 또 방어 전략, 또 원천 기술 개발 전략 등등 이렇게 전략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원천 기술의 경우 실시권 설정을 통해서 거액의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막대한 자산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암젠 같은 경우 빈혈 치료제가 1g당 67만 달러이고요. 대웅제약의 EGF는 당뇨성 족부 궤양 치료제인데 우리나라 단백질 신약 1호죠. 근데 1g 가격이 20만 달러나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천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아까 방어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특허 풀이라고 해서 특허에 대해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인데 이 풀에 포함된 회사는 자기들의 권리를 상호 공유하지만 이 풀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는 실시료를 지불하고 이 특허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허 풀이 있으면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또 후발 기업에 대해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마켓의 사례를 보면 이 컬러 잉크젯에 대한 상위 5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총 7천여 건이 돼서
이제 후발 업체가 이 특허들을 피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특허를 이제 방어 전략, 특허를 활용해서 방어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특허는 아까 이제 공개를 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내 특허를 공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특허를 막 보고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공개를 통해서 자기들의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차의 시장이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 대비 1% 수준밖에 안 되고 또 거기서 테슬라는 0.1%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로 특허 중에 배터리 부분의 특허를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자신들의 테슬라 방식의 어떤 표준화 가능성이 상승되게 됐고요. 또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홍보 효과도 생기고 또 부품 사업으로도 확대가 가능하고 그런데 이미 이 공개한 특허는 테슬라가 몇 년에 걸쳐서 이미 충분히 활용한 특허였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공개를 통해서 더 많은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것으로 쓰게 된 거죠. 또 이 부분도 잘 아실 수도 있겠는데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가 수많은 특허를 실제로 로열티를 받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스탠리 앤 코엔 교수는 제조합 DNA 관련 기술 특허를 냈는데 이 특허를 통해서 그 스탠포드 대학이 25년 동안 25밀리언 달러의 수입을 냈고요. 수입을 얻었고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구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현재 1등은 구글 특허 기술과 주식 상장인데 이제 그 전까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제조합 DNA 관련 기술로 벌어들인 수익이 엄청났고 스탠포드가 40년간 11억 달러의 특허료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구글과 이 제조합 DNA 특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특허가 왜 중요하고 특허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